근데 목적과 다르게 활용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충분히 됩니다. 박희 씨가 해당 영상을 얻는 과정에서 유튜브 공개 목적이다라고 했으면 안 줬을 것 같거든요. 공익요원도 모자이크를 어느 정도는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특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주제는 끝났다. 이제 법으로 말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코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이승재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률적으로 깊이 있는 사회 연애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승재 변호사님을 모시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좀 오랜만에 좀 나오셨는데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름 휴가도 가고 휴정기니까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요즘에 SNS들이 발달을 하면서 본인의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서 CCTV 등을 공개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 영상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약 공개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승재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유튜버 박희 씨의 KTX 낙상 사고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버 박희가 KTX 하차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서 휠체어 낙상 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후 박희 씨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서 당시 역산의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을 저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에 직면을 했는데요. 여기서 쟁점은 박희 씨가 대체 어떻게 KTX 측으로부터 해당 CCTV 영상을 발부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열람을 해줬는데 박희 씨가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지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익근무요원이 박희 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섰다가 발생했던 불의의 사고였는데, 마치 이제 KTX 측과 그 해당 공익근무요원에게 문제제기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기사로만 접해가지고요. 통상 일반인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선의로 도와주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나 아니면 뭔가 오해가 생길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거부감을 느끼시겠죠. 이런 거부감들이 좀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다루다 보니까 그 KTX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좀 제보들도 이어졌어요. 근데 이게 300여 차례 넘게 KTX를 타면서 박희 씨가 굉장히 KTX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간에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영상에 대해서만 올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표하셨고, 특히나 이 기차라는 게 시발역과 종착역이 있는데 그 중간 하차역에서 이렇게 박희 씨 같은 분들이 내리시면 기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양해를 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지점에 대한 감사함 없이 공익근무요원을 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좀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재판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 KTX가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시간이나 이런 게 정시에 운행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잘 이용을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좀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요. 실제로 중간역이든 아니면 시발역이든 종착역이든 내릴 때 영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다, 괜찮다, 우리나라도 뭔가 이러한 체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박희 씨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용을 하고 다른 시민들의 양해도 받고 그랬다고 하면 마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 표시가 먼저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서운해 하시겠죠. 네, 두 번째 사안이 바로 이제 MC몽 씨 거주지 관련 CCTV 영상 공개 논란이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모 기자가 MC몽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이른바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서 쟁점은 해당 기자가 어떻게 CCTV 영상을 확보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다는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확보된 CCTV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확보 경위를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요.
CCTV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의 주체들의 동의가 없이는 외부에 유출되기는 원칙적으로 힘들거든요. 앞에 이 박위 씨 사건이랑 좀 다른 거는 박위 씨가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CCTV나 뭐 영상을 열람 내지는 반출하는 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가능은 할 텐데요. 여기서 그 보도한 기자님이나 아니면 뭐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동의나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CCTV가 반출됐는지는 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사적으로 관리됐던 엘리베이터 CCTV를 무단으로 반출해서 언론사에 전달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취득하고 공개한 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 통비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승재 변호사님을 모시고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위 씨가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좀 공개해서 논란이 됐는데 내가 사건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경찰에 입회 없이도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그렇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는 관리자를 찾아가 가지고요. 자기 뭐 영상이 담겼던 CCTV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뭐 원칙적으로 이제 서면으로 요청하게 되고 관리자가 승인해 가지고 열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계속 변화해 왔으니까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보여주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셔서 오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뭐 경찰 입회 없이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열람을 하는 것을 넘어서 영상 파일을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USB로 받아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목적을 좀 특정해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대상 말고요. 그 동의한 대상 말고도 이제 제3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이크나 마스킹을 한 다음에 뭐 USB로 아니면 뭐 영상 파일이든 아니면 녹화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뭐 기본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결국 이 자료를 얻으려면 목적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목적과 다르게 활용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사실 박위 씨가 해당 영상을 얻는 과정에서 유튜브 공개 목적이다라고 했으면 안 줬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요. 지금 공익요원도 모자이크를 어느 정도는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특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주변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 신원이 대중에게 공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점을 볼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배 소지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역사에서 박위 씨가 직접 올린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박위 씨가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스스로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사실 CCTV 확보 목적 이외에 뭐 쓸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이 정보 공개 청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USB로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코레일의 규정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공기업에서는요 이런 절차는 엄격하게 지키니까요 규정에 따라서 아마 받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 공익요원의 어느 정도 뭐 신원이나 이런 게 특정될 정도까지 공개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제가 다루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좀 제보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정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USB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사건 소명, 그 사건 해결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이게 결코 자신의 인터넷상이나 유튜브 채널상에 공개될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박위 씨의 경우에는 좀 본인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제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개인정보법상 위반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는 걸까요?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주체의 동의를 안 받고 공개한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가 뭐 기본적인 사안이고요. 최근에 뭐 판례로는 벌금 한 200만 원 정도 선고받은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가벼운 내용들은 아니네요.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요. 점점 뭔가 이 규제나 아니면 보호 가치에 대해서 이 법원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회복무요원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원이 너무 노출돼 가지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하거나 사회활동하기가 힘든 그 정도 피해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그보다 더한 처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내용의 공개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여지가 좀 높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목적이나 이런 경위들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만약 목적외로 사용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신원이 어느 정도 특정될 정도까지 공개가 된 거다라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유 씨의 입장에서도 좀 약간 장애인 이동권 보호, 공익적 목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공익적 목적 하에 영상을 공개했다면 위법성 조각돼서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은 건 아닌가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선고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언론사 기자가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표방하면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 주체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스킹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박유 씨 같은 경우는 개인 채널에 아마 올리신 것 같은데, 개인 채널에 올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잖아요.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니까 언론사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데 아마 위법성 조각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받는 게 오히려 변론 전략으로는 나을 겁니다. 진짜 어렵네요, 이게. 근데 영상에 사실 노출됐던 해당 공익근무요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코레일 직원들이 벌 서듯이 서 있는 모습들이 담기기도 했었고, 특히나 이제 그런 소동이 있었던 데다가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이 본인이 대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박유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게 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충분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요. 형사처벌보다는 오히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더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배상 액수가 크지는 않을 수 있을 텐데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쪽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동권에 있어서는 약자다, 이런 입장이고, 본인은 이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공적인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의 처벌이나 여러 가지 입장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슈화가 돼서, 그럼 이제 내부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 불편했던 이제 상급자나 아니면 공기업의 이 공익근무요원을 감독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프레셔를 받았겠어요. 이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박유 씨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처신을 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으로 인해서 본인의 신분이 너무 노출된다, 이게 불편하다 싶으면은 영상을 삭제하는, 아니면 이제 비공개 처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해당 역사의 영무원들이 굉장히 백배사죄하고 당사자도 굉장히 수차례에 걸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욱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코레일 측에서 그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나 병원비 등을 보험 처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겪었고 본인의 몸에 또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 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C몽씨 CCTV 유출 사건인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해당 CCTV 입수 자체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 차가원 회장이란 인물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지시를 해서 그 CCTV 영상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 해당 운전기사는 도난사고가 벌어졌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관련 그 관리동에서 CCTV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내용을 몰래 찍어서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큰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관리소 직원은 속은 피해자잖아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자료는 유출된 상황인데,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 관리소 직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관리소 직원은 어떻게 보면 내부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열람이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좀 애매한 공간이거든요. 주거도 아니고 공공 공간도 아닌 준사적인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거 침입죄의 공간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하던 사람이 도난 문제가 있다. 그 출입한 사람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열람 자체는 제 생각에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러한 절차들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뭔가 영상을 유출한 차가운 회장 측에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가운 회장이 지시를 내렸고 그 운전기사가 관련 사안들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교사를 한 행위인데 실질적으로 실행의 지배라고 표현하는데 지배가 있었으니까 사실 이건 차가운 회장이 한 거죠. 차가운 회장하고 운전기사가 공동정범으로 아마 처벌을 받을 거고 실제 처벌 수위는 차가운 회장이 더 높을 겁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전에 이제 박희 씨 사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담당 판사라고 한다 그러면 벌금형으로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좀 중한 범죄네요, 정말. 왜냐하면 이 CCTV가 공개돼서 일단은 CCTV 취득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나중에 유출이 돼서 거기에 이제 얼굴이 나왔던 여성들이 성매매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의 행위까지도 나아갔잖아요. 이러한 중한 결과들에 대해서 차가운 회장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해당 여성들을 하나하나 특정해서 그 여성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한편 그녀에 대해서 뭐 어디로 뭐 여행을 갔고 약간 성매매녀로 약간 매도한 그 역바이럴 내용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처벌을 크게 받겠네요. 뭐 처벌 수위가 사실은 이제 앞에 CCTV 유출 행위가 결국 이 뒤에 있는 행위들을 위한 거잖아요. 통비법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정통망법 위반 아니면 이제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텐데 충분히 징역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차가운 회장으로부터 받아서 보도한 기자 역시 법적 처벌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기자하고 차가운 회장 간에 어느 정도의 공모관계가 있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보도한 기자를 차가운 회장이 속여서 뭐 이러한 뭐 이슈거리가 있으니 한번 보도해봐라 정도라고 하면 제 생각엔 그래도 정통망법 위반은 해당할 것 같습니다. 뭐 이 CCTV가 정상적으로 입수됐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책임도 아마 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아니면 마스킹하거나 뭐 이러한 행동 개인정보 보호 주체의 동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본인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의 조회수를 올리거나 아니면 차가운 회장으로부터 만약에 다른 금품이나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제공을 받았다고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MC몽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제3자의 고발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뭐 고발만 해도 이게 아마 친고죄가 아닌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고발만 해도 처벌이 될 거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 여성들이잖아요. 제 생각엔 그 여성들이 직접 나서서 아마 고소나 뭐 고발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정황이나 사정상. 근데 뭐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충분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할 거로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굉장히 놀랐던 게 당시에 차가운 회장이 작년 한 7월, 8월쯤이었을 거예요. 이 여성의 그 신상이 담긴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막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알았나 싶었는데 CCTV 영상 확보부터 노출까지 굉장히 불법적 요소로 번복이 됐던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최근 이제 SNS 등이 발달을 하면서 자신의 채널 등에 이런 CCTV 영상 등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좀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어떤 부분은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단요, 개인정보거든요. 이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게 이제 개인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주체, 나만 나온 CCTV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뭐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되겠죠. 이제 개인정보 보호 주체
동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다른 제3자들이 포함된 영상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호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동의를 못 받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아예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모자이크를 하고, 또 음성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음성도 전부 다 변조를 하고요. 그리고 차번호나 전화번호 뭐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식별할 수 없는 조치까지 해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아무래도 적어질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요, 어떻게 보면 매년 뭔가 규정들이나 규칙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는 게 너무나 이제 다양해지고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일일이 좀 꼼꼼하게 관련 지침이나 규정들을 한번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안전할 겁니다. 근데 얼굴만 이렇게 모자이크 하는 경우에도 특정될 수 있다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얼굴을 모자이크한 경우에 알아보기는 힘들 텐데요. 뭐 그거는 이제 입고 있는 옷의 행태나 아니면 뭐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제복을 입고 있고 제복에서 완전히 특정될 수 있는 문양이나 아니면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경우마다 사실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잘 아시지만 사회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CCTV 공개하는 게 좀 너 잘못돼봐라,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셔도 좀 참으시면서 정말 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벌금 내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아무쪼록 웬만하면 안 올리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승재 변호사님을 모시고 CCTV 관련 영상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승재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